자, 멘델의 유전 원리랑 사람의 유전에 관련돼서 프린트 풀이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생식과 유전 단원이고 프린트 보면 될 것 같아요. 1번 유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너무 쉬운 문제라서 틀린 것만 고쳐줄게요. 표현형이 아니라 유전자형이 되겠지. 표현형은 완두콩으로 예시를 들었을 때 둥근 완두이냐 주름진 완두이냐 또는 노란색 완두이냐 초록색 완두이냐 이와 같이 밖으로 표현이 되는 것들을 표현형이라 그랬고, 유전자형은 알파벳으로 모든 유전자 구성이 나타나는 것을 유전자형이라고 했죠. 근데 지금 잘못 표현되어 있으니까 표현형을 유전자형으로 고쳐줘야겠죠. 이번 문제도 너무나도 간단한 문제예요. 꽃잎 색깔이 아름답다가 유전 실험 재료로 적합한 까닭인가? 이거는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문제예요. 3번. 순종이 노란색 완두와 초록색 완두를 교배해서 잡종 1대를 얻었대요. 잡종 1대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왼쪽에서 대문자 Y만 얻고 오른쪽에서는 소문자 Y만 생식세포를 형성하지. 그렇게 되면은 하나하나씩 결합을 하게 되면 대문자 Y, 소문자 Y의 유전자형을 잡종 1대에서 볼 수 있겠죠. 3번 문제 봅시다. 노란색 완두만 나왔대요. 대문자 Y가 소문자 Y에 비해 우성이니까 노란색만 나왔을 거고 대문자 Y가 노란색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노란색이 우성 형질이다 라고 우리가 판단을 내릴 수 있겠죠. 그러면 3번의 답은 노란색이 우성 형질이 되겠죠. 4번 봅시다. 잡종 1대를 자가수분해서 우리 잡종 1대 방금 전에 얻었지. 대문자 Y, 소문자 Y라고 아래서 얻었어요. 그랬을 때 얘를 자가수분했대. 자가수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 똑같은 것을 교배시켜서 잡종 2대를 얻은 거야. 우리 방법을 두 가지로 할 수 있어요. 선생님이 이거 하나를 고정해서 하나 고정하고 하나 해서 일일이 써도 되고 이런 식으로 일일이 써서 구해도 되지만 이 방법 이외에도 한 가지 방법을 또 알려줬어요. 두 번째 방법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서 만들 수 있는 생식세포가 뭐가 있을까? 대문자 Y, 소문자 Y. 생식세포는 이렇게 유전자형이 써있으면 하나, 같은 형질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이 만들어진 생식세포 왼쪽 거를 위에다가 하나 써줍니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대문자 Y, 대문자 Y라서 생식세포가 대문자밖에 못 만들어내면은 위에는 하나만 쓰면 돼요. 그냥 오로지 하나만 쓰면 돼요. 대문자 Y밖에 못 만드니까 이런 식으로 쓰면 돼요. 형태를. 근데 지금 대문자 Y, 소문자 Y 만들었고 오른쪽에서도 생식세포 대문자 Y, 소문자 Y 만들어냈으니까 이렇게 써주고 얘네 둘 조합해서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채워나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선생님이 아무거나 선택을 해서 봐볼게요. 얘 같은 경우에 무슨 색? 노란색. 노란색이 우성이니까 얘 같은 경우 무슨 색? 노란색. 얘 같은 경우 초록색. 초록색 완두가 전체 4개 중에 하나가 나왔어. 근데 총 몇 개의 완두가 있다 그랬어요? 얘네 다 합쳐서 200개였어. 그러니까 200개 중에 4분의 1이니까 50개가 되겠죠. 그럼 답은 2번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 다 똑같아. 구하는 방법 똑같으니까 천천히 해봅시다. 잡종 2대에서 얻은 5번 문제. 잡종 2대에서 얻은 200개 완두 중에서
잡종 1대와 유전자형이 같은 것. 방금 전에 어떻게 있었지? 대문자 y, 대문자 y, 대문자 y, 소문자 y, 대문자 y, 소문자 y, 소문자 y, 소문자 y. 잡종 1대는 유전자형이 우리 지금 대문자 y, 소문자 y였지. 근데 지금 2개가 나왔네? 4개 중에 2개가 나왔어요. 전체 몇 개의 완두 중에? 200개의 완두 중에. 2분의 1이랑 똑같은 거니까 약분해주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약분해주면 100개가 되겠죠. 100개가 되면 답은 3번이 되겠죠. 천천히 풀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자, 6번 봐보자. 6번. 순종의 완두들을 교배를 시켜서 왼쪽 같은 경우는 둥글고 노란색, 오른쪽에는 주름지고 초록색을 어버이 세대에서 교배를 해서 잡종 1대를 얻었고 그리고 또 잡종 2대까지 얻었네. 그럼 둥글고 노란색 이 친구 어떻게 될까? 맨 왼쪽에 있는 이 친구는 생식세포를 이거밖에 못 만들고 오른쪽에서도 이것밖에 못 만들지. 생식세포는 R 중에서 조합할 수 있는 거 R밖에 없고 얘네에서 빼올 수 있는 거 얘밖에 없어서 지금은 하나하나 조합하니까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얘네도 마찬가지로 소문자 R밖에 없고 소문자 Y밖에 없으니까 생식세포는 소문자 R, 소문자 Y밖에 안 돼. 얘네들이 합쳐지면은 이런 식으로 되겠지. 둥글고 노란색이. 그랬을 때 잡종 1대 유전자형 이거 그대로 갖다 써라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네. 그러면은 답은 바로 2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7번 봐봅시다. 7번. 잡종 1대에서 만들어지는 생식세포의 유전자형을 모두 쓰시오. 잡종 1대 방금 전에 어떻게 구했었지? 유전자형이 이런 식으로 됐었죠. 근데 생식세포는 유전자형 어떻게 구한다 했지? 이 R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Y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야. 그럼 조합이 총 몇 가지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 대문자 R과 대문자 Y, 대문자 R과 소문자 Y, 소문자 R과 대문자 Y, 소문자 R과 소문자 Y 해서 총 4개의 유전자형이 구성되고 종류는 이런 식으로 써지니까 이게 답이 되겠죠? 자, 8번 봐봅시다. 교배 실험의 잡종 2대에서 총 1600개의 완두를 얻었대. 그랬을 때 초록색 완두는 몇 개인가?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구해봅시다. 우리 이런 식으로 잡종 1대에서 자가교배를 했을 때 4가지가 나오는데 둥노, 둥초, 주노, 주초 이렇게 나올 텐데 비율 기억하라고 했었죠. 9대 3대 3대 1. 2개의 형실, 둥근 것과 주름진 것, 그리고 노란색과 초록색. 모양과 색깔, 형질이 2개지. 2개의 형질에서 자가수분을 하였을 때 표현형은 9대 3대 3대 1로 나타난다 라고 했었어요. 초록색 완두는 그러면은 9, 3, 3, 1 다음에는 총 16개야. 16개 중에 초록색 완두 얘랑 얘 전체 중에 4개네. 근데 완두 몇 개였죠? 1600개 중에 16분의 4니까 약분해주면 총 400이 되겠네. 그러면은 답은 3번이 되겠죠. 천천히 따라가면 충분히 풀 수 있어요. 9번 봅시다. 1600개의 잡종 2대 중 잡종 1대와 유전자형이 같은 완두는 이론상 몇 개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잡종 1대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됐었고
잡종 2대는 9대 3대 3대 1로 나왔다 그랬어. 얘네 9대 3대 3대 1. 얘네 둘이 조합이지. 맞지? 둘이 조합으로 이런 식으로 나왔던 거야. 근데 얘네의 생식세포와 얘네의 생식세포가 만들어서 이 친구들을 만들어냈어. 그럼 얘네의 생식세포 뭐 있었지? 왼쪽 거 생식세포 7번에서 구했는데 그대로 써주면은 대문자 Y 여기다 써줄게요. 대문자 Y 대문자 R 조합한 거 이런 식으로 되겠죠. 마찬가지로 오른쪽도 이런 방식대로 구성이 되겠지. 근데 지금 무슨 완두를 구하래요? 잡종 1대와 유전자형이 같은 잡종 2대의 완두는 총 몇 개인가? 라는 거를 물어봤어요. 그럼 얘하고 지금 뭐하고 조합이 돼야 돼요? 얘하고 조합이 돼야 이 친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야. 다시 이 친구와 이 친구가 조합이 돼야 합쳐졌을 때 이 친구가 되지. 이 친구는 이 친구와 이 친구가 조합이 돼야 되는 거고 이 친구는 세 번째는 두 번째와 이 친구는 이렇게 조합이 돼야 되겠지. 총 4개일 거야. 전체 몇 개일까요?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거 하나 둘 셋 넷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거 하나 이 친구가 선택할 수 있는 거 하나 둘 셋 넷 마찬가지로 세 번째 또 하나 둘 셋 넷 총 4개가 선택할 수 있는 4개의 선택지가 있어요. 그러면 16분의 4인데 전체 완두 1600개라 그랬죠. 그러면 지워버리면 16이니까 1이 될 거고 100이니까 총 400이 되겠죠. 그래서 답이 2번이에요. 잡종 1대의 유전자형이 얘였으니까 얘네를 만들어내려면 생식세포의 조합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 왼쪽에서 선택했을 때, 오른쪽에서 선택했을 때 이거를 어떻게 조합할까? 이거를 생각하면서 풀면은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봐봅시다. 분꽃, 꽃잎, 색깔, 유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 분꽃은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무슨 유전일까요? 중간 유전이라는 게 나와요. 빨강색 분꽃과 하양색 분꽃을 조합하니까 분홍색 분꽃이 나왔다. 얘는 중간에 어떠한 형질이 나온 거지. 보통 같은 경우에는 우열이 있어야 되는데 빨간색이 우성이거나 아니면 하얀색이 우성이거나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그런 게 없는 것이 중간 유전이라고 불렀어요. 1번부터 봅시다. 대립 유전자 사이에 우열 관계가 뚜렷하지 않아서 중간 형질이 나타난다. 뚜렷하지 않은 거 맞지? 그래서 중간 형질인 분홍색이 나타난 거 맞아요. 2번. 분홍색 꽃잎 분꽃은 모두 잡종이다. 우리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총 3개인데 얘는 빨강색, 얘는 하얀색, 얘는 분홍색. 분홍색은 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잡종이 되겠지. 3번. 우열의 원리가 성립하지 않는다. 방금 전에 1번에 했던 말이랑 똑같은 말이야. 1번과 3번이 같은 말이에요. 4번. 분리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우리 분리의 법칙은 뭘까? 분리의 법칙은 생식세포를 만들어내서 새로운 자손을 형성하는데 어떻게 되느냐. 얘 같은 경우에 R과 R인데 똑같은 거니까 생식세포 만들 수 있는 거 이거밖에 없을 거고 오른쪽에서도 얘밖에 없을 거야. 일단 분리가 됐어. 얘네끼리 합쳐져서 자손이 만들어졌다. 지금 성립했네.
그게 분리의 법칙인데 성립했어요. 성립하지 않는다? 틀린 말이겠네. 우리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우열의 원리. 두 번째, 분리의 법칙. 세 번째, 독립의 법칙. 우열의 원리는 형질 사이에 우열 관계가 있어서 자주 드러나는 형질, 우성 형질이라고 하고, 자주 드러나지 않는 형질, 열성 형질이라고 하죠. 분리의 법칙은 방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생식세포 만들어내서 분리돼서 생식세포로 만들어내서 생식세포의 결합으로 자손을 구성한다. 3번 독립의 법칙. 각각의 형질은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색깔, 노란색, 초록색과 같은 것들이 있지. 모양은 둥글고 주름진 게 있어. 노란색, 초록색이 둥글고 주름진 것과 연관이 없이 서로 따로 유전이 된다. 이게 독립의 법칙이었어. 여기까지 하고 5번 빨간색 꽃잎 분꽃과 흰색 꽃잎 분꽃을 교배하면 잡종인 1대에서 분홍색 꽃잎 분꽃만 나온다. 당연한 말이지. 우리 지금 방금 전에 위에 적었던 대로 똑같이 적어주면은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10번에 4번이 되겠네요. 11번 유전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잡종은 순종보다 우성이다. 잡종이 순종보다 우성이다? 이건 애초에 틀린 말이지. 대립형질은 유전되지 않는다. 대립형질이 왜 유전되지 않지? 대립되고 있어요. 얘네들이 그대로 유전될 수 있지. 틀린 말이죠. 우성, 열성, 좋은 거, 나쁜 거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자주 드러나는 거, 자주 드러나지 않는 것. 따라서 3번도 틀렸을 거고 4번은 항상 나타나지 않는 형질을 말한다. 항상 나타나지 않나? 항상 나타나지는 않는 건 아니에요. 우성에 비해서 조금 덜 드러나는 형질들을 열성이라고 한 거지. 우성, 열성이 우수하다의 기준은 아닙니다. 그거 기억을 해줘야 돼요. 5번 형질이 다른 두 순종의 개체를 교배하여 얻은 잡종 1대에서 나타나는 형질이 우성이다. 예를 들어서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잡종 1대에서 이런 친구들이 나타날 텐데 우성인 친구들이 나타나지. 그러니까 5번은 맞는 말이 되겠죠. 12번 순종끼리만 짝지어진 것. 순종이 뭐야? 유전자형 전체 써있는 알파벳을 다 봤어. 이 알파벳이 동일한 친구들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많겠지. 이런 친구들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친구 아니니까 이 친구도 아니고 아닌 것들 지워주면 3번밖에 답이 없네요. 12번에 3번이 답이 될 거고 13번 이 친구가 완두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 친구의 완두가 만들어낼 수 있는 생식세포를 모두 나열한 것은 우리 따로따로 보면 되지. 이 친구에서 하나 고른 거, 이 친구에서 하나 고른 거 조합을 잘 해보면은 그 전에 봤던 문제처럼 이런 식으로 조합이 총 4가지가 다 가능하겠네. 그럼 답은 5번이 되겠죠. 14번에서 16번 그림 순종의 노란색 완두와 초록색 완두를 교배하는 실험을 나타낸 것이다. 차손 1대에서는 생식세포를 이런 식으로 밖에 형성을 못하니까 합쳐져서
이 친구 나타날 수밖에 없죠. 잡종 1대에서 표현형 어떻게 되지? 얘는 노란색이었고 얘는 초록색인데 노란색이 우성이야. 그럼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노란색이 나타날 거고 유전자형은 대문자 Y, 소문자 Y가 되겠죠. 그러면은 노란색에다가 대문자 Y, 소문자 Y가 있는 2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 장 가봅시다. 15번. 위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잡종 1대는 순종이다. 잡종 1대 뭐였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었네. 이 친구는 대문자, 소문자가 합쳐져 있기 때문에 잡종이라서 틀렸겠네. 초록색 원두가 우성 형질이다. 우리 지금 대문자 Y가 우성이었고 대문자 Y가 노란색, 소문자 Y가 초록색이었으니까 틀린 말이 되겠죠. 초록색 원두가 열성 형질이다. 또는 노란색 원두가 우성 형질이다. 이런 식으로 고쳐줘야겠지. 잡종 1대를 자가수분하여 얻은 잡종 2대에서 노란색 원두는 전체의 4분의 3이다. 잡종 1대가 지금 어떻게 됐었지? 대문자 Y, 소문자 Y네. 이 친구를 자가 수분해서 얻었을 때 이 친구 2개, 이 친구 하나 얻을 수 있겠지. 우리 1대, 2대, 1이라는 걸 배웠죠. 하나의 형질에서 유전자형은 1대, 2대, 1. 표현형으로 나타낼게. 얘는 유전자형이고 표현형은 3대 1인데 어떻게 됐어요? 노란색과 초록색이 3대 1이다. 이거 지금 같은 말이야. 같은 말인데 뭐가 다르냐? 유전자형, 표현형이냐. 지금은 뭘 구하래요? 노란색 완두는 전체의 4분의 1. 표현형 전체 4개 중에 노란색 완두 3개니까 4분의 3. 맞는 말이 되겠네. 3번이 일단 답이 되겠고, 잡종 1대를 자가수분하여 얻은 2대의 표현형의 비율은 지금 어떻게 됐죠? 3대 1이라 그랬었고 틀렸을 거고, 유전자형의 비는 지금 왼쪽에 있는 대로 1대 2대 1. 비율이 4번과 5번이 바뀌어야겠네요. 이런 식으로 됐으면 15번에 3번으로 답이 결정될 거고, 16번 봅시다. 잡종 1대를 자가수분시켜서 지금 잡종 2대에서 총 400개의 완두를 얻었다면 우성 순종인 완두는 총 몇 개인가? 어떤 식으로밖에 안 됐었지? 지금 이런 식으로밖에 자손이 안 만들어졌어요. 1대 2대 1로. 이랬을 때 우성 순종이라는 거는 우성의 순종, 같은 모양까지 갖춰줘야 되는 이 친구가 몇 개냐라고 물어보는 거지. 전체 경우의 수 4개에 지금 대문자 Y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4분의 1이 될 거고, 전체 몇 개의 완두? 400개 완두 중에서 약분해주게 되면은 100으로 약분이 돼서 총 100개가 되겠네요. 그럼 답은 2번이 될 수밖에 없죠. 17번 봅시다. 순종의 키 큰 완두 대문자 T와 대문자 T, 작은 완두는 순종으로 소문자 T, 소문자 T 돼서 잡종 1대를 얻었대. 우리 바로 쓸 줄 알죠? 이제 쓸 줄 알아야 돼. 이를 자가수분시켜서 잡종 2대를 얻었다. 이때 잡종 2대에서 키 작은 완두가 200개였다면 키 큰 완두의 개체수는 우리 어떻게 됐었지? 하나의 형질에서 표현형으로는 3대 1로 나타났어. 이 친구가 우성이니까 키 큰일 거고, 이 친구가 키 작은일 거야. 이제 기억해줘야 돼요. 자동적으로 나와야 돼. 그렇게 되면은 총 작은 완두가 200개였어. 그럼 얘는 600개가 되겠네요. 200개가 1이니까 곱하기 3 하면은 600개가 되겠네. 그럼 답은 5번이 되겠죠.
만약에 이거를 3대 1을 이제 이해 안 돼서 못하겠다 방법이 하나 있죠. t를 t랑 조합했을 때 하나 선택하고 하나 선택하고 하나 선택하고 하나 선택하고 이런 방법으로 하다 보면은 너무 비효율적이고 힘들 거예요. 이때 작은 한도 200개니까 200, 200, 200개니까 총 600개다. 비효율적이지? 만약에 3대1 t 대 t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유전자형의 비율은 1대 2대 1이다. 이런 거 외우고 있으면은 빠르게 문제 풀 수 있겠죠? 이거 외웠느냐 안 외웠느냐가 문제 푸는 시간을 좌지우지합니다. 18번 봐봅시다. 순종의 완두 2개를 교배해서 잡종 1대를 얻고 주름지고 초록색 완두랑 교배해서 잡종 2대를 얻는 과정이다. 얘네 나왔으니까 그대로 적어줄게요. 이런 식으로 적어줄 수 있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주름지고 녹색이니까 똑같을 거고 지금 대문자 R, 대문자 Y가 우성이지. 얘는 둥글고 얘는 황색인 게 지금 우성입니다. 이랬을 때 18번 문제 생식세포 종류는 몇 가지일까요? 잡종 1대에서 만들어내는 거. 우리 잡종 1대를 알아야겠네. 일단 잡종 1대 어떻게 구해요? 얘의 생식세포 얘밖에 못 만들어내고 얘는 얘밖에 못 만들어. 얘네 둘이 합쳐지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겠죠. 따로따로 본 다음에 하나하나씩 선택해도 된다 그랬는데 이번엔 다른 방법, 그 전에 알려준 방법대로 해봅시다. 이 친구가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 다른 방법이 없네? 이 방법밖에 없네? 잘못 얘기했네요. 지금 그러면 하나하나씩 조합해주면은 이런 식으로밖에 안 되겠네. 맞지? 하나씩 선택하고 Y에서 더 하나하나 선택해서 조합하게 되면 총 4가지가 되겠네요. 쉽게 구하는 방법은 R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2가지. Y에서 선택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2가지. 총 4가지. 이거를 경우의 수 구하는 방법이라고 나중에 수학 시간에 배우게 될 건데 과정에 지금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방식으로 구해도 되고 이게 안 된다면 이러한 방식으로 구해도 돼요. 19번 잡종 2대에서는 4종류의 완두가 나타난다. 이것의 표현형과 분리비를 쓰시오. 우리 지금 이 친구와 이 친구를 교배했을 때 잡종 2대가 나왔어. 잡종 2대를 F2라고도 씁니다. 네, 이 친구가 나왔을 때 표현형과 분리비를 쓰세요. 얘는 지금 2개의 형질에 대해서 근데 2개의 형질에 대해서 순종의 교배가 아니네? 그럼 직접 해봐야 된다는 소리야. 우리가 외운 비율은 이 친구와 이 친구를 교배했을 때 이 친구가 나왔고 이 친구를 교배했을 때 9대 3대 3대 1이 나왔다. 이거를 배웠었는데 지금 그 경우가 아니야. 오른쪽이 달라요. 그러면 얘는 하나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얘에서 나올 수 있는 생식세포 뭐가 있을까요? 18번에서 구했죠? 이 4가지. 다른 방법으로 구해봅시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소문자 R, 소문자 Y끼리 조합에서는 나올 수 있는 생식세포 R에서 하나, Y에서 하나. 이 방식밖에 없네요. 대문자
없으니까 소문자 R, 소문자 Y의 조합밖에 없네. 그럼 얘네끼리 조합을 해보자. 얘네끼리 조합을 하면 무슨 색깔이 나와요? 노랑 색깔의 둥근 완두. 얘는 초록 색깔의 둥근 완두. 얘는 주름지고 노란색 완두. 주름지고 초록색의 완두겠네. 근데 얘네 지금 하나밖에 안 나네.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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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 되겠네요. 맞죠? 이렇게 표현한 것들을 표현형이라고 했고 각각의 비율이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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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로 나왔네. 만약에 유전자형과 분리비를 쓰세요 하면은 둥글고 노란색 대신에 조합한 문자를 써야겠지. 알파벳을.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게 유전자형이니까 문제 잘 읽고 표현형이라고 했으니까 지금은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됩니다. 이 아래 보이는 게 답이 되겠죠. 20번 문제. 잡종 2대에서 총 400개의 완두를 얻었다면 이 중 둥글고 노란색인 완두는 이론상 몇 개인가? 잡종 2대. 우리 방금 전에 19번 문제에서 풀었네. 둥글고 노란색이 전체 4개 중에 하나를 차지해요. 그러면은 4분의 1이 되겠고 전체 완두 몇 개? 400개 중에서 약분해주게 되면 1, 100이니까 총 100개가 되겠죠. 이러면 20번 문제도 풀렸을 겁니다. 잡종 2대 400개 개체 중 주름진 완두는 몇 개인가? 이 그림 보고 또 풀어봅시다. 주름진 거 선택하면은 주름진 거 오른쪽에 있는 거 2개네. 전체 4개 중에 2개니까 전체 4개 중에 2개. 개체 몇 개예요? 400개. 약분해주게 되면 1, 100이니까 총 200개. 그래서 2번이 답이 됩니다. 유전 같은 경우, 멘델의 유전 같은 경우 천천히 따라가면서 조건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풀면은 충분히 풀 수 있어요. 바로 22번 봐봅시다. 분꽃의 꽃잎 색깔 교배 실험을 나타낸 것이다. 예, 분꽃 하면은 생각나야 되는 거 중간 유전. 중간 유전은 우열의 원리는 성립하지 않으나 분리의 법칙은 성립을 했던 것을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분리의 법칙은 멘델의 유전 원리에서는 웬만하면 다 성립해. 왜냐면 생식세포를 만들어내야 자손을 만들어내는 게 맞으니까. 웬만하면 성립하고 우열의 원리가 성립 안 한 거야 여기서는. 자 봐봅시다. 붉은색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흰색은 이렇게 표현을 합시다. 그랬을 때 분홍색이 나올 거고 분홍색 선생님이 잘못 표시를 했네. 여기 분홍색이 나올 거고 잡종 1대에서는 자가 수분해서 잡종 2대에서 나오는 표현형의 B를 옳게 나타낸 것은 방금 전에 자손 1대 지운 이유는 생식세포 하나하나 따지려고 지웠어요. 붉은색에서는 R밖에 안 나오고 흰색에서는 W밖에 안 나오죠. R, W 조합하게 되면은 이 친구밖에 안 나오네. 이 친구 무슨 색이에요? 붉은색, 흰색이 하나하나씩 섞여 있을 때 분홍색으로 표현이 된다 그랬어요. 오른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표현이 됐지. 그러면 얘네를 자가 수분하게 되면은 어떻게 나올까? 하나 선택했을 때 오른쪽에서도 하나 선택해야 되는 거지. 생식세포는 이런 식으로 왼쪽에서는 R 또는 W 마찬가지로 오른쪽에서도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새로운 방식대로 우리가 풀어보면은 이렇게 써도 되고 이게 첫 번째. 그리고 그 전까지 알려줬던 거는 하나 선택해서 하나 선택해서 하나
하나 선택해서 하나. 결국에 똑같은 방식이에요. 지금 얘는 빨강색, 얘는 분홍색, 얘는 흰색이니까 1대 2대 1이 되는 거라서 5번. 마찬가지로 얘도 1대 2대 1이니까 마찬가지로 5번이 답이 되겠죠. 22번은 이렇게 풀면 충분히 풀어요. 23번. 23번은 봐봅시다. 빨간색 꽃잎 유전자와 얘는 R이라고 불렀지. 흰색 꽃잎 유전자 W 사이에서는 우열 관계가 뚜렷하지 않다. 이게 중간 유전의 특징이었지. 맞는 말이겠죠. F1 자손 1대는 P의 중간 형질이 나온다. P가 뭐였죠? 부모 세대, 어버이 세대. 어버이 세대는 R과 W, R과 W 교배인데 F1에서는 RW가 나왔어. 중간 형질이 나왔기 때문에 중간 유전이니까 맞는 말이 되겠지. 3번 F2에서는 자손 2대에서는 세 종류의 꽃잎 색깔이 나온다. 방금 전에 구했던 거죠. 22번의 답이 총 3종류가 나왔어. 빨간색, 분홍색, 흰색이 나왔으니까 맞는 말이 될 거고, F2에서 흰색 꽃잎은 전체의 4분의 1이다. 흰색 꽃잎 전체 4개 중에 지금 하나예요. 그럼 4분의 1이니까 맞는 말이 돼서 5번이 답이 될 거고, 5번 봅시다. F1 RW를 빨간색 꽃잎 R과 교배하면은 자손에서는 빨간색 꽃잎만 나온다. 지금 왼쪽에서 나올 수 있는 거 R과 W의 생식세포, 오른쪽에서 나올 수 있는 거 R밖에 안 되네. 그러면 자손은 두 종류가 나오는데 얘는 빨간색, 얘는 분홍색의 분꽃이 만들어지니까 빨간색 꽃잎만 나온다가 아니라 빨간색뿐만 아니라 분홍색 분꽃잎도 나온다 라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24번 봐봅시다. 24번 F2에서 분홍색 꽃잎이 100개체가 나왔다면 빨간색 꽃잎은 몇 개체가 나오냐. 그 전에 22번에 썼던 거 그대로 갖다 쓰면은 빨간색 꽃잎, 분홍색 꽃잎, 흰색 꽃잎이 지금 비율이 1대 2대 1로 나왔어요. 이때 분홍색이 100개래. 그러면 빨간색 꽃잎은 몇 개일까요? 2가 100일 때 1은 50이겠지. 총 50개체가 됩니다. 흰색 꽃잎 분꽃 25번 봅시다. 25번에 흰색 꽃잎 분꽃 W와 분홍색 꽃잎 분꽃 RW가 교배돼서 400개를 얻었을 때 흰색 분꽃은 이론상 몇 개인가? 우리 그 전에 배웠던 대로 생식세포 W 오른쪽에 있는 거 RW 총 2개 중에 흰색 분꽃 몇 개예요? 하나예요. 총 몇 개체? 400개 개체. 200이 되겠네. 그러면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구하는 방법 또는 이런 식으로 표로 만들어서 생식세포를 표로 만들어서 구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똑같은 거고 편한 방식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6번 봅시다. 유전 연구의 실험 재료로 가장 적당한 것은 일단은 답은 5번이 되겠죠. 한 세대가 길면은 안 되겠지. 짧은 완두콩 같은 거를 생각하면 됩니다. 완두콩의 특징들 뭐 있었지? 인간보다 오래 사나요? 아닙니다. 우성경질만 가지고 있나요? 아니지. R과 R, Y와 Y도 있었죠. 다양한 장소에서 살 수 있는 생물, 얘는 의미가 없어요. 5번과 같은 특징을 가져야겠지.
자손수가 많고 완두콩 자손수 몇백 개 그리고 쉽게 기를 수 있는 거 맞죠? 임의 교배가 가능해요. 그래서 답이 5번이 될 것 같습니다. 27번 봅시다. 노란색 완두와 초록색 완두를 교배했더니 자손에서 노란색 완두와 초록색 완두가 1대1로 나타났다. 이때 어버이의 유전자 형을 쓰시오. 단 노란색 유전자 Y가 초록색 유전자 Y에 대해 우성이다. 이렇게 표시를 하고 시작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노란색 완두 뭔지 모르는 친구와 초록색 완두가 교배가 됐더니 노란색 완두와 초록색 완두가 1대1로 나왔다. 그랬을 때 어버이의 유전자형을 쓰시오. 생각해봅시다. 초록색 완두가 나왔대. 초록색 완두가 나오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 초록색 완두의 유전자형 뭐야? 소문자 Y, 소문자 Y야. 근데 만약에 여기 모르는 칸에, 빈 칸에, 어버이 칸에 대문자 Y가 와버리면은 소문자 Y, 소문자 Y가 조합이 되려나? 될 수가 없죠. 그러면은 이 빈 칸에는 소문자 Y가 와야지 되겠네. 맞지? 그러면 어버이의 유전자형은 이런 식으로 답이 결정될 거고, 이게 맞나 한번 확인해 볼까요? 얘의 생식세포는 이런 식으로 밖에 안 될 거고 오른쪽에서는 소문자 Y밖에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조합이 두 개 나올 거고, 얘와 얘는 1대 1이고 지금 노란색과 초록색이네. 왼쪽 거 노란색, 얘 초록색 1대1로 나온 거 맞네. 그럼 어버이 유전자형 다음과 같이 써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8번 봅시다. 28번은 완두콩을 실험 재료로 해서 교배 실험을 했대요. 어버이 유전자형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실험조는 어떤 것인가? 노란색이 초록색에 비해 구성이다. 이렇게 쓰고 시작합시다. 노란색을 대문자 Y, 초록색을 소문자 Y라고 했을 때 맨 아래 마서부터 한번 봐봅시다. 마는 초록색과 초록색이 교배됐어. Y와 소문자 Y와 소문자 Y. 이렇게 됐을 때 초록색이 구성이 되는 거 당연하겠지. 초록색은 소문자끼리 합쳐져야 무조건 나오는 거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라 한번 봅시다. 라를 밑에다가 써볼게요. 노란색 뭔지 모르는데 초록색과 교배했더니 노란색이 나왔어. 그리고 초록색이 나왔어. 1대2로. 근데 초록색이 나오려면 자손에 초록색이 나오려면 자손이 이 친구가 있다는 건데, 이 친구는 하나를 엄마한테 하나를 아빠한테 받았으니까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되겠네요. 라 결정이 되겠죠. 다는 노란색과 초록색인데 지금 초록색이 안 나왔어. 그럼 이렇게 생긴 친구가 안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에 소문자 Y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니까 대문자 Y가 돼서 얘도 대문자 Y, 대문자 Y, 소문자 Y, 소문자 Y 결정이 되겠네. 그럼 일단은 다라마는 답이 아니겠네. 그럼 나 한번 봅시다. 나 노란색과 노란색을 했을 때 노란색, 초록색이 3대1로 둘 다 나타났네. 뭔지 몰라요. 이 친구와 이 친구를 교배했더니 초록색이 초록색이 나와야 되는데 초록색 나오려면 이 친구가 자손으로 있다는 거니까 하나하나씩 적어주면 대문자 Y, 소문자 Y, 대문자 Y, 소문자 Y. 그럼 나도 결정이 됐으니까 나도 답이 아닐 거고 일단 가가 답이 되겠죠. 가는 왜 이럴까 생각을 해보면은 가 봐봅시다. 가 노란색은 나왔고 초록색이 안 나왔어. 노란색과 노란색을 교배했는데 초록색이 안 나왔어. 근데 초록색은 이 친구만 초록색이지
이 친구와 이 친구는 노란색이야. 그러면은 두 개 다 소문자 y가 아니라 한쪽만 소문자 y가 들어가면 이 친구들 중에서 자손이 나오겠지. 만약에 이렇게 조합이 된다면 마찬가지로 이 친구들밖에 안 나와서 노란색밖에 안 나오겠죠. 하나는 무조건 대문자 y, 대문자 y일 텐데 한 친구가 대문자 y, 소문자 y, 대문자 y, 대문자 y 둘 중에 하나라는 거야. 결정이 됐어요, 안 됐어요? 결정이 안 돼요. 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노란색이 한쪽은 결정이 되는데 한쪽이 결정이 안 되지.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죠. 자, 29번 봅시다. 마지막 문제, 맨달 유전의 마지막 문제. 둥글고 노란색 완두와 순종의 주름지고 초록색의 완두를 교배했더니 자손에서 둥근 완두와 주름진 완두가 1대1로 나타났고 색깔은 노란색만 나타났다. 우리 이런 식으로 지금 쓰고 시작합시다. 얘 노란색, 얘 초록색이죠. 어떻게 돼요? 이 친구와 이 친구를 교배했더니 아니네. 잘못 썼어요. 둥글고 노란색인데 뭔지 몰라. 이 친구랑 순종의 주름진 친구, 초록인 친구 이렇게 교배했더니 둥근 완두와 주름진 완두가 1대1로 나타나고 노란색이래. 얘네 전부 노란색이래. 전부 노란색이 나온다는 얘기는 소문자 y, 소문자 y로 구성된 자손이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이야. 만약에 여기에 소문자 y가 오게 되면은 소문자 y, 소문자 y가 만나는 경우가 생겨서 초록색의 난도가 생길 거야. 따라서 여기는 무조건 대문자 y가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맞죠? 그러면은 앞에 둥글고 주름진 거 구별해 봅시다. 둥글고 주름진 게 1대1로 나타나야 돼. 선생님 이거 잘못 썼었네. 1대1로 나타나야 돼. 그러면은 주름진 거는 우리 소문자 R, 소문자 R. 둥근 거는 대문자 R, 대문자 R, 대문자 R, 소문자 R. 뭐가 나오든 상관이 없죠. 근데 이 친구가 무조건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이 친구가 나오려면 여기에 소문자 R이 무조건 있어야 돼요. 만약에 대문자 R로만 있다면 조합을 했을 때 소문자 R, 소문자 R이 안 나오게 돼. 따라서 이렇게밖에 정해질 수밖에 없네요. 이렇게밖에 안 되겠네. 그러면 골라주면 답은 3번이 되겠죠. 여기까지가 맨델의 유전이고, 맨델의 유전은 천천히 차곡차곡 정보 확인해 가면서 쌓아가면서 풀다 보면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유전도 빈칸 채워 나가는 느낌이라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다음 장 넘겨봅시다.